서대문 FM 군위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어떤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그리셨나요? 그 길 위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여명의 Try to Remember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순례길학교 고문이신 정경석 작가님과 제주도 올레길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과 강화도 나들길에 대한 정보와 작가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군위의 길이 있는 풍경은 순례길학교 교장쌤 및 회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또 인생길에서 만난 귀한 인연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순례길학교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경석 작가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엔 지리산 둘레길과 강화도 나들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선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 조성 배경은 무엇인가요? 지리산 둘레길은 보통 사람들이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는 것만 되게 다녔는데 지리산길을 네. 지리산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 사이에 있어요. 네. 3개 예, 도요. 3개 행정구간 네. 행정 이 구간의 사이에 있는데 네. 이 트레킹 문화가 들면서 네. 2009년도부터 거기 3개 지역을 지리산 능선길로 걷는 코스를 만들었어요. 네. 주로 다 능선길로만. 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전체 2009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 20개 코스가 마련이 돼 있어요.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거죠. 네. 남원 쪽서부터 이제 처음 남원에서 도착을 해서 주천이라는 마을까지 버스를 타고 가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네. 한 바퀴 돌면은 다시 주천으로 오게 돼 있어요. 네. 버스를 타고요? 걸어서요. 걸어서. 20개 코스를 거의 매일 등산이에요. 다른 둘레길 코스들은 네네. 그렇게 험하지 않아요. 네. 좀 사람한테 좀 편한 코스인데, 네. 뭐 그다지 체력이 없어도 네. 걸을 만한 둘레길인데 지리산 둘레길은 체력이 좀 필요해요. 이 능선이라면 산의 능선이라면 아주 바닥도 아니고 아주 위도 아니고 이 중간쯤인가요? 그렇죠. 그게 꼭 네. 몇 분 능선이라고는 안 네. 하고 네. 계속 오르락내락 그 골고리 따라서 가니까요. 산 골짜기를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지리산 있으면 이렇게 네. 마치 한라산 같이 평평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수없이 많은 봉우리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네. 제일 높은 게 천왕봉이고 네. 그 봉우리마다 이렇게 넘어가려면 계속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러면 지리산 둘레길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 배경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네.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렇게 약간 네. 지역에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화합해보자 만든 게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사람들이 네. 걸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을 지나고 그 땅을 밟잖아요. 네. 차를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지리산 길을 생명 평화의 길이라 그래요. 생명 평화의 길. 예. 너무 좋네요. 그러면 그 지리산 둘레길의 각 구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코스가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인상 깊은 코스는 네. 힘든 코스가 제일 인상이 깊어요. 힘든 코스요. 네. 제가 2009년도부터 다녔는데 그때 한창 직장 다닐 때거든요. 네. 어느 지방 쪽에 이 걷기 코스를 다니면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서 네. 주일날 뺄 수가 없어요. 네.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일날 휴가 한 이틀 내고 네. 예를 들어서 금요일 휴가를 내거나 네. 그러면 목요일 밤에 갔다가 네. 금요일날 토요일날 걷고 토요일날 밤중에 돌아오고 혹은 만약에 휴일이 껴 있으면은 네. 한 3박 4일도 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내가 무작정 어디 아무데나 걸을 거야 그게 아니고 반드시 버스를 어디로 출발해서 네. 돌아올 때는 어디로 와야 된다 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내가 가는 코스를 걸어야 생각했던 코스를 걸어야 돼요. 네. 여기 힘들 것 같으니까 따로 네. 어디 가자. 네. 그게 안 되고 정해진 이번엔 어디 코스대로. 건다. 근데 제일 인상이 깊은 건 네. 이미 그 코스가 어려운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제일 힘든 코스 걸을 때 벌써 긴장이 돼요. 아. 예, 제가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는 네. 평소 운동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나와서 이 산에 올라가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좀 힘든 코스 있으면은 네. 이번은 또 어떻게 그리고 때로는 길을 걷다가 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워낙에 지쳐서 힘들어서요? 예, 힘들어서 그렇게 힘든가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 줄 몰랐어요. 네. 처음 갈 때 네. 그냥 보통 둘레길이니까는 네. 뭐 산이야 올라가겠어? 생각을 했어요. 네. 둘레길이라는 게 이렇게 산 능선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첫날부터 거의 등산이었었어요. 네. 그때 또 간과했던 게 네. 수통에다 물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니까는 네. 겨우 물 하나 가져갔는데 네. 너무 더워서 물이 그냥 고갈된 거예요. 네. 시냇물이라도 있으면 시냇물이라도 먹을 텐데 네. 시냇물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첫 번 지리산길 네. 다닐 때 내가 여기서 오늘 죽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런. 근데 이제 그냥 힘들면은 졸립잖아요. 네. 그냥 막 잠이 쏟아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더 기력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마침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혹시 물 좀 얻을 수 있냐고 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내려가는 길이라고 물 필요 없다고 물 한 병을 주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 여유 있게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지리산길에서는요 우리 보통 다른 데서는 물을 사 먹잖아요. 네. 근데 지리산 계곡물은 그냥 다 그냥 먹어요. 워낙에 맑은 물이라 네. 계곡만 만나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항상 계곡이 있다는 거는 높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둘레길을 걷다 보면 경험할 수 있는 지리산만의 독특한 자연 경관이나 명소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리산은 네. 사람들이 지리산 둘레길 얘기하면 제일 먼저 치를 떠는 곳이 있어요. 웅석봉이라는 곳인데 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가 제일 힘들었냐 그러면 웅석봉 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끝없는 오르막. 끝없는 오르막. 네. 그리고 또 가파른 내리막. 하산길. 네. 그 꼭대기에 이제 행글라이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이거 둘레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둘레길이라고는 말은 붙였는데요. 네. 거의 산악길이에요. 산악길이고 네. 사람 없는 길. 거기도 네. 거의 모든 길이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예요. 네, 네. 산길, 네. 숲길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그 빨치산들 있을 때 네, 네. 지리산 골짜기로 사람들이 숨어가서 화전민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네.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산 그 깊은 골짜기에도 네. 사람들이 살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점점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는 네. 그 집들이 빈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리산 길 걸을 땐 반드시 숙소를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네. 다행히 네. 그런 정보가 네.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가 전체 한 8군데가 10군데가 있는데 네. 거길 갈 때는 반드시 안내센터를 통해서 네. 민박을 잡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잡지 못하면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럼 둘레길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지금 얘기 난이도는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상중하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상이 한 30% 그리고 중이 한 50% 네. 하가 한 20% 정도 돼요. 초보자가 걸을 수 있는 길도 있네요. 초보자 걸을 코스가 몇 개 있어가지고 한 네. 3개 코스가 이어진 곳이 네. 관광버스들이 많이 가요. 네. 지리산 둘레길 걷는 관광버스들이 네. 특히 가을쯤에 많이 가요. 가을에 네. 지리산 풍경이 좋거든요. 네. 새빨개요. 아, 그 단풍뿐만이 아니고 네. 지리산길에 그렇게 감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네. 그 지리산 길 걸을 때 제발 농작물에 네. 손대지 말라는 그 표시가 많아요. 그 개인 소유군요. 네. 그리고 지리산은 계곡이 많으니까는 네. 좋은 친구들 가면요. 네. 알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아, 진짜. 사람도 없고 아. 그 천지에 아무리 소리쳐도 네. 우리 뵙기 듣는 사람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 또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군요. 예, 체력이 있고 그러면은 네. 저는 둘레길의 진수를 알려면은 저는 지리산 둘레길 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럼 둘레길을 처음 걷는 사람들에게 준비해야 할 팁이나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팁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몇 박 예. 며칠 걸으려면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를 통해서 숙소 예약? 숙소를 예약해야 되고요. 네네. 반드시 날씨를 봐야 돼요. 아, 비가 오면은요. 네네. 거기 그냥 거의 길이 막힐 정도로 이 웅덩이가 생기고 아, 그리고 이제 계곡물이 네. 거칠게 흘러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혹시 날짜를 잡았더라도 네. 그날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취소해야 돼요.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겠네요. 오두가도 못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무모하게 지리산 둘레길 도전하면요. 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명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지리산 둘레길을 다니시면서 자연도 아름답지만 또 굉장히 또 험준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이나 또 문화적인 요소가 있나요? 일반 둘레길 코스랑 좀 다른 게 네. 지리산은 거의 자연산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물론 특히 전라도 쪽에 각종 전통문화 기념관도 있고 화엄사도 있고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그것만 목적으로 가는 게 좋고 가능한 지리산은 그 길에 있는 유적지나 잠깐 들르는 그런 정도뿐이지 네. 오로지 길 걷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네. 또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최근 트렌드나 변화는 또 무엇일까요?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 코스밖에 없어요. 아, 거기를 쉬운 코스만 찾나 봐요. 단체가 어린이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네. 좀 특수한 학교 네. 어린이들인데 네. 내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쟤네들이 저기를 걸을 수 있을까? 네. 애들이니까는 그냥 무더기로 와서 네. 내가 가는 길을 걷는데 네. 어린이들은요 네. 산에서 날아다녀요. 교사도 올라가는데 네. 교사가 힘들어서 네. 너무 힘들어서 못 쫓아가겠어요. 와, 그만큼 네네. 지리산은 쉽게 보는 둘레길 코스가 아니에요. 아, 작심하고 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등산화를 챙겨야 되고 네. 그리고 등산화도 이런 발목 다치지 않을 만큼 조금 높은 등산화. 아, 그리고 네네. 길이 뭐 잔디밭 걷는 게 아니고 네. 제주도 올레길 같이 뭐 포장된 도로를 걷는 게 아니고 거의 네. 다 산길이라 네. 산길에는 늘 작은 돌멩이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쉬워요. 네. 지리산 둘레길은 완전히 등산 장비를 갖추고 가야 되는 곳이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그리고 그냥 설렁설렁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군요. 그렇죠.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되고요. 아, 거의 등산을 간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가야 거의 되겠네요. 등산이에요. 거의 등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올라갔다 하나씩 내려오기만 하는 등산이 아니고 네.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을 네. 반복하는군요. 네. 지리산 둘레길을 거의 한 바퀴 다 도르셨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2바퀴 돌았어요. 와, 2바퀴씩이나 그 어려운 길을 돌으셨군요. 네, 그 걸으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감동적인 순간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이제 휴가 때나 이런 때 가거든요. 지리산 둘레길을. 네. 근데 그날 둘레길 가기 위해서 걷고 어느 민박집에 묵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비가 무척 많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럼 등산을 아주- 못 하겠네요. 아주 깊은 계곡 쪽이 아니라 네. 갈 수는 있겠다 해서 아침에 그냥 계속 그 민박집만 있을 수 없어가지고 떠났어요. 네. 떠나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계곡이 나오는데 마침 이제 물이 차가 다닐 만큼 있어요. 쭉 한참 올라가. 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네. 이렇게 마침 포장된 도로였었는데 네. 물이 계속 위에서 쏟아지잖아요. 네. 그 포장된 도로로. 네. 네. 그리고 위험해서 도무지 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 더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네. 어디냐 그랬더니 내가 지난밤 잤던 민박집 주인이에요. 네. 저보고 선생님이 떠나셨는데 너무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더 갈까 아니면 도로 내려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네. 내려가는데도 지금 막 계곡에 물이 차서 네. 내가 내려가다가 혹시 물이 완전히 불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주인분이 네. 제가 갈게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왔어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가요? 예, 마침 차가 다닐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아, 그래서 그 민박집 주인이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조금 다른 코스를 가더라도 네. 그 민박집을 이용했어요. 근데 그 집은 좋았던 게 네. 손님들한테 대접을 할 때 네. 모든 야채를 본인이 직접 다 길러요. 와. 기르는 걸로 이렇게 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에피소드는 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 멈춰야 되겠다 하고 멈췄는데 방이 큰 방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낮에 문을 열어놔가지고 네. 손님 저 안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는데 딱 들어가려니까 막 날아다니는 게 뭐가 나방인가요? 아니요 박쥐요. 오, 박지호? 오, 세상에. 그래서 네. 박쥐 쫓아내야 돼요 그랬더니 네. 주인이 나한테 그 빗자루를 하나 주더라고요. 쫓아내고 주무세요. 직접.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못 잡겠더라고요. 네. 막 그냥 쫓아내도. 네. 그래서 결국은 네. 에이 그냥 자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내가 혹시 네. 박쥐한테 물리면 걸리는 병이 있죠. 네. 그 병에 걸릴까봐 상당히 고민했는데 네. 다행히 걸리지는 않았어요. 아, 같이 주무셨나요, 그러면?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또 어떤 코스는 네. 거기 숙소가 네. 완전히 본인이 직접 얼기설기 만든 집이 있어요. 네. 그런 집에서는 내가 완전히 빈민촌에서 자는구나 하는 그 정도로. 아, 네. 근데 약간 정감이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네. 마을에서 자면은요. 네. 작은 마을이라 네. 밤이 되면 불을 다 꺼요. 네. 불을 굳이 차도 다니지 않으니까 그 네. 깊은 골짜기까지 그 밤에 불을 딱 끄면은요. 안 보이던 곳이 보여요. 별이요? 별. 아, 네. 그냥 별은 지금도 우리는 도심에도 별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네.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매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매연도 없는 자연, 매연 하나 없는 자연 속에 있는 마을에서 네. 그리고 또 별을 못 보는 게 불빛 때문에 못 봐요. 그렇죠. 맞아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아, 별이 그날- 쏟아지겠네요. 그날 정말 세상에 복 터진 날이었어요. 별이 쏟아졌나요? 예. 그리고 그런 마을 가면 뭐가 좋으냐면요. 네. 저녁에 각 집에서 네. 밥을 지을 때 네. 연기가 골짜기 이렇게 머물러요. 마치 네. 수채화 구름처럼요? 같이 구름처럼. 응? 네. 정말 아름답겠네요. 아름다워요. 와. 그런 곳 아니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요. 와. 힘든 만큼 또 아름다움도 맞아요. 있는 곳이군요. 그런
모습 보려고 가요. 아, 특히 네. 이 큰 도시를 지날 때도 있거든요. 네. 가능한 도심에서 안 자고 네. 그쪽 시골로 들어가서 자요. 아, 물론 이 남원 쪽에는 네. 저기 민박집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펜션도 있고 많은 네, 여관도 많은데 네. 일부러 거기보다는 네. 할머니들이 사는 집이 좋아요. 할머니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재밌는 얘기 있다. 네. 네. 이게 거기는 이렇게 숙소를 잡을 때 네. 어디 우리 숙소에 와서 주무세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에 전화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어느 마을까지만 갑니다. 네. 해주면 안내센터에서 그 마을의 반장 뭐라 그러죠? 무슨 그 마을의 어르신 네. 거기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요. 아, 네. 그럼 거기다 이제 전화를 하면요. 네. 오늘 어느 집이 비어 있거나 네. 혹은 어느 할머니 집에서 뭐 혼자 계실 테니까 거기 가서 네. 주무세요. 그래요. 네. 네. 근데 가지고 어느 날 그 할머니 집에 갔어요. 식당이 없으니까 네. 쫄쫄 굶고 갔죠. 네.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식사를 못 했는데 밥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밥은 있는데 반찬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반찬 없어도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네. 거기는 소를 잡아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 갔나 봐요. 고기를. 네. 근데 나는 혼자 산다고 선지밖에 안 줬어. 할머니 저 선지 무척 좋아해요. 그날 선지 맛있게 먹었는데 네. 할머니께서 이제 내 방을 따로 줬어요. 네. 황토방. 황토방. 그날 불을 얼마나 많이 뗐는지 완전히 떼굴떼굴 굴리면서 줬어요. 아직도 그런 에피소드가 네. 저 두고두고 잊지 못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네요. 구들장이 뜨거워서 막 이리저리 몸을 예. 뒤척여야 되는. 와. 너무 그러니까 재미있고 또 추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렇죠. 이야기들이 예, 많이 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리산 좀 힘들지만 또 그만큼 또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남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지리산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치환의 노래인데요.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인데요. 지리산에 살고 계시는 시인이신 이원규 시인의 시를 가지고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서대문 FM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 안철희입니다. 서대문 FM 91.3MHz를 통해 서대문과 서대문 인근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다운로드를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팟빵 서대문 FM 채널과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너무 흥미로운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강화도 나들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화도 나들길은 어떤 배경에서 조성이 되었나요? 강화도 나들길이 생긴 지는 아마 우리나라 둘레길 중에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네. 그 화남 고재영이라는 선비가 네. 강화도에 살면서 지형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는 곳곳에 시를 써서 거기다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다녔던 길들이 네. 나들길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네. 다른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영이잖아요. 네네, 네. 원으로 돌잖아요. 네네. 근데 강화도 나들길은 물론 바닷가를 걷는 길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가 다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게 이어져 있는 길보다 떨어져 있는 길들이 더 많아요. 물론 이렇게 그냥 하나 달랑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몇 개 한 두세 개 서너 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코스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강화도 나들길이라는 것 이름은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보통 우리 나들이 간다. 뜻이에요. 나들이 간다라는 네. 게 나들길. 그리고 강화도가 우리나라 그
서울 다음으로 제일 큰 또 다른 서울이었잖아요. 그죠? 한양. 아, 외침 있을 때마다 네네. 강화도로 천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런 길들이 네. 지금 다 역사적인 길들이 네. 역사적인 코스들이 지금 걷는 코스를 만들었어요. 네. 각 코스마다 다 그런 역사 그리고 또 이 우리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외침을 받은 곳이잖아요. 외국의 침입을 받은 네네.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걷기 코스로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나들길의 주요 코스 중에 추천할 만한 구간이 있나요? 전부 몇 코스나 되나요? 오, 저는 나들길을 네. 아마 놀랄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한 200번 정도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 어느 꼭 네. 길을 추천하는 거는 네.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아, 전 코스가 네. 계절에 따라 다 좋아요. 다 달라요. 혹시 몇 코스나 되나요? 전체 나들길 코스가 전체 20개 코스가 있어요. 아, 20개 코스에 한 300km가 넘어요. 네. 계절별로 눈 와서 좋을 때가 있고 네. 비 와서 좋을 때가 있고 꽃 필 때가 좋은 길이 있고 교육적으로 좋은 길이 있고 그래요.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강화도에 나들길 안내센터가 있어요. 아, 거기 강화도 나들길 안내센터에 전화하면은 네. 코스 안내는 물론이거든요. 네. 이 먹는 식당까지 다 안내를 해줘요. 아,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추천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가끔 이 어떤 단체들은 네. 그 자원봉사자들이 도우미들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코스가 안내 표시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네. 길 잃을 염려는 없어요. 아, 그러면 뭐 어느 계절에 가건 여기도 또 좋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리고 코스마다 네. 다 1코스, 2코스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게 아니고 네. 별개의 이름이 다 붙여져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돈대로 걷는 길은 그 돈대길이 따로 있고 네. 뭐 고려궁 성곽길 네. 옛날에 이 임금이 살던 저 천도에서 강화도에 살 때 네. 임금이 살면 반드시 성곽을 쌓았잖아요. 네. 그 성곽길을 도는 길도 있고 네. 그리고 섬 코스도 있어요. 강화에 이 떨어진 섬들 주문도 네. 보름도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네. 섬을 또 걷는 코스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1코스, 2코스 얘기해서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코스 이름을 대면은 네. 이게는 어떤 의미의 길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들길을 처음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첫째 네. 쉬운 길부터 걸으라 그래요. 아, 네. 잘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 바닷가 길. 네. 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네네. 쌓아놓은 돈대. 네. 그 돈대길이 이렇게 강화도 삥 둘러 있어요. 네. 근데 북쪽은 못 가죠. 그죠? 네네. 강화도는 이렇게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되게 그렇지만 동쪽, 서쪽, 남쪽은 그 돈대길이 잘 돼 있어요. 편해요. 아, 네. 그 길을 걷는 게 초보자들에게 좋은가요? 응? 초보자들? 예, 초보자들 아. 걷기 제일 좋아요. 네. 높낮이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특히 교육적으로도 네. 그 길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 길은 외세침 그 방지역에서 만든 길이다. 네. 어떤 곳은 대포까지 갖다 놓은 것도 있어요. 아, 대포를 네. 쏘던 곳, 네. 보초를 서던 곳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교육적으로도 참 좋아요. 아, 그러면 이 나들길의 난이도를 따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코스들에 비하면 가장 난이도가 좀 낮아요. 아, 저기 만이산까지 올라가는 코스는 없어요. 네. 그 대신 네. 만이산 쪽으로 이렇게 둘레길로 해서 가는 코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강화도에도 산이 많아요. 아, 네. 그 산 능선을 해서 가는 네. 길도 있고요. 네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화도는 또
봄철에 네.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네. 그리고 또 숲길 잘 조성해 놓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역사지만 돌아가는 고려궁지라든가 누구 그 옛날에 강화도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철종. 네네. 철종 생각까지 걷는 길도 있고 아, 강화도에 유명한 특산품이 있죠. 인삼? 인삼 먹는 거 말고 화문석. 네. 화문석 그 마을에 있는 네네. 걷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특성대로 걸으면 걷는 게 좋아요. 교육적으로 좋아요.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그런 길걷기를 할 수 다양합니다.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나들길을 한 200번 걸으셨다는 게 참 정말 놀랍네요. 200번이라니. 왜냐하면요. 네. 처음 트레킹 문화가 생길 때 네. 신문에서 강화도에 나들길이라는 거 생겼다 해서 갔는데 네. 그 보니까는 그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일행이 한 30명 정도 왔는데 네. 첫 번 걷는 날부터 비가 무척 많이 왔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비 맞고 걷는 게 그다음부터 나들길에 혹 빠졌어요. 집에서 뭐 버스 한 번이면 가니까. 거기 어느 길을 걸으셨나요, 그때? 그때 3코스 걸었었어요. 3코스가 숲길이 좋은 코스였었어요. 네. 그런 뒤로 네. 그 전문적으로 나들길만 걷는 사람들이 거의 매주 네. 모여서 걸었어요. 네. 매주 몇십 명씩 모여서. 그래서 제가 네. 직장 다닐 때 네.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회사에. 네. 외국 기술자들. 네. 항상 이제 외국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늘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먹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분들한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제가 그 사람들을 몇 번 나들길을 데리고 갔어요. 와. 좋아하셨나요? 엄청 좋아했어요. 왜 아. 자기네는 이런 길이 없냐. 그러면서 네. 특히 먹는 것도 네. 토속적인 거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는 네. 처음에는 꺼리더니 네. 순댓국 같은 거요. 네. 꺼리더니 부부가 같이 왔었거든요. 두 부부가 같이 왔었는데 네. 처음 꺼리더니 국물이 맛있잖아요. 네. 얼른 다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런 식으로 네. 저도 나들길 거의 홍보대사 했었어요. 아. 사람들 많이 불러서 거기 가고 네. 그랬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네요. 지금도 사람들이 가까운 트레킹 코스 가르쳐달라면 제일 먼저 나들길 가르쳐줘요. 네. 보는 걷기 편하고 네.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곳이지 네. 또 먹을 것이 많은 곳이지 네. 나들길 다녀오는 사람들이 늘 그 시장을 들러서 와요. 네. 그 온갖 그 풍물시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그 싼 채소들 또 네. 생선들 이런 거 싸게 사오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제가 강화도를 가려고 하면 대중교통으로는 그렇게 좀 잘 돼 있지 않지 아니에요. 않나요? 많아요. 많아요? 신촌에서 삼촌 버스 타면 바로 강화 터미널 가요. 그래요? 그 터미널에서 네. 모든 강화내 시내 버스가 다 연결돼요. 와, 진짜요? 네. 와. 그리고 또 네. 터미널을 중심으로 네. 코스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굳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터미널부터 시작하는 코스가 몇 개 있어가지고 네. 다 걷고 네. 순환 코스도 있고 네. 네. 다 걷고 그 끝나는 곳에서 다시 버스 타고 강화 어디든 거의 모든 버스가 터미널을 오니까는 네. 그 버스 타면 편해요. 접근성이 저는 나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나들길을 걸으면서 정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힘들 때가 더 기억에 남죠. 항상 힘들 때가 기억에 남으시군요. 그 비 많이 네. 맞으면서 걸을 때. 네. 그리고 또 봄철에 진달래 많이 피잖아요. 꽃 볼 때. 진달래 구경도 하고 네. 개나리 이제
가면서 따먹고 길가에 그 야생 열매들이 또 많아요. 특히 가을에는 네. 이 길 가면서 잘 제대로 못 가요. 네. 밤 따먹고 뭐 네. 이러느라고. 그게 야생 밤들. 그래, 그러니까 따먹어도 재배하는 거는 되나요? 안 먹고. 따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야생 밤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밤들. 네. 또 여름에도 산딸기가 그렇게 또 많아요. 그거는 걷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딸기 따먹고 와. 야생 포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즐거움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럼 거기는 당일 코스로 주로 가게 되나요? 거의 당일 코스로 왔다 가는데 가끔 네. 뭐 내가 누구를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 일부러 네.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 아니면은 섬 코스 같은 경우는 2박 3일 코스 갔다 오고 그래요. 네. 섬은 어차피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네. 배가 자주 다니는 게 아니고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혹은 큰 섬은 하루에 2번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2박 3일 그렇게 갔다 오는데 섬에서도 그냥 걷는 것뿐만이 아니고 섬에서도 체험을 해요. 무슨 체험을 하나요? 조개 잡는 체험이요. 아, 조개 잡는 체험이 네. 거기 갯벌이 넓잖아요. 네, 네. 갯벌에 물 싹 빠졌을 때 네. 갯벌로 한없이 걸어 나가면요. 네. 일반 조개가 바지락 같은 그런 조개가 아니고 네. 상합이라고 주먹만한 조개가 있어요. 와. 그거를 잡아요. 그거를 와. 잡는데 네.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썰애질 아시죠? 네. 예, 썰애질 도구를 이제 빌려주고 네. 또 거기까지 트랙터로 타고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줘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은 네. 그럼 거기서 상합을 잡으면요 정말 그걸 팔아서 돈으로 챙겨도 더 많이 이익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아요. 아주 그 귀한 조개거든요. 주먹만한 그 조개. 네. 그거 때문에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강화도의 섬이라면 어느 섬을 말하는 걸까요? 주문도, 네. 보름도, 아차도, 그리고 또 몇 개 있죠? 강화도에 딸린 섬인가요? 그렇죠. 부속섬들이에요. 저 인천의 섬들이랑은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강화도가 인천의 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인천에 관광으로 많이 네, 가는 섬이 네. 아니고 네. 거기는 어부들이 사는 섬. 어부들이 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섬들이에요, 주로. 네. 그런데도 저희 그럼 배 타고 가나요? 그 섬에는? 배 타고 가죠. 그 대신 몇 곳은 네. 이제 다리로 연결이 돼 있죠. 네. 그곳에도 네. 역시 민박집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네. 뭐 불편함은 없어요. 네. 강화는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은 네. 종교가 강화도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는 네. 거의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강화도로 떠났어요. 그런 데는 가서 어린애들 가르치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 종교. 네. 그리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도 강화도 섬에 있어요. 그래요. 거의 200년 된, 네. 200년인가 100년인가 제일 오래된 교회가 거기 있고 그래요. 진짜 자연 경관이나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나 좀 볼 게 그렇죠. 많은 곳이네요. 제가 아까 얘기한 철종, 네. 강화도령이라 그래요, 보통. 네. 그 코스 중에 네. 철종이 강화에서 만난 아가씨랑 데이트하는 그 코스가 하나 있어요. 강화도령길이라고. 네. 아가씨랑 같이 먹던 약수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철종의 네. 이모집인가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게 실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한 건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강화길은 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진짜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화남 고재영 네. 그분 생가를 찾아서 가는 길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고려 궁지 네. 역사적인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네. 그 코스도 있고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길들은 그냥 걷는 것보다는 어떤 정보를 좀 알고 가야지 그 길을 걷는 의미가 요즘 좀 더 뭐 깊겠네요. 인터넷으로 조회하면은 네, 그 역사를 뭐 쉽게 알 수 있고 네, 그걸 알고 걸으면 아는 만큼 보여요. 네, 맞아요. 아는 아는 만큼 만큼 보인다. 네, 특히 강화읍을 중심으로 네, 역사 유적지가 많거든요. 아, 네, 뭐 고려궁지라든가 오래된 성당들, 네, 그 한옥 성당이 우리나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가 글로 왔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한옥으로 성당을 지었어요. 아, 그런 네네, 거라든가 네, 볼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네, 아, 그리고 요즘 네. 강화의 가장 큰 핫플레이스가 조양방적이라고 아시죠? 들어본 것 카페. 같아요. 네, 네, 그 왜 조양방적이 있냐면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날 때 외국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게 네, 다 옷밖에 없었잖아요. 네, 옷밖에 없었는데 네, 그 옷을 만드는 곳이 조양방적이에요. 아,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커다란 건물에 허름한 건물에 네, 긴 탁자가 있어요. 네, 긴 탁자에 여자들이 서로 마주보고 네, 옷을 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탁자가 어느 정도 기냐면요. 네, 그 탁자 길이를 보고 여기서 몇 명 정도 일했다는 게 대충 감이 잡혀요.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이 살할 정도면은 네, 그리고 또 강화에 심도물산이라고 있었어요. 네, 섬유 만드는 곳. 네, 그것도 다 옷을 짜려면 이전같이 기계로 짜는 게 아니고 다 손길로 갔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을까요? 아, 저는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여공들 일하는 곳에 제가 위로 공연을 다녔었어요. 노래로.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요. 아, 어떤 식으로 마주 앉아서 네, 하루 종일 옛날에 그 운동가요에 노래도 그런 게 있죠. 있잖아요. 네네, 그냥 있어요. 재봉틀 돌리고 네네. 끝없는 바느질. 그런 게 강화의 역사예요. 아, 임금이 피신을 하면은 임금만 피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온갖 신하들 다 따라가야죠. 네, 병졸 따라가야죠. 네, 그러니까 강화가 얼마나 큰 도시였다는 걸 알죠. 그러네요. 지금은 이제 다 떠나와서 없는데 그만큼 강화의 역사지가 많아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데 이 지리산 둘레길이나 또 이 강화도 나들길 각각의 특성에 맞게 또 너무나도 좋은 길이네요. 걸어보기에. 네.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려주신 정경석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하나 네. 덧붙이면은 네. 우리나라 제일 먼저 생긴 둘레길이 강화도 나들길이랑 지리산 둘레길이에요. 아, 그러면 제주 올레길보다 먼저 생긴 길인가요? 제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늘 거기를 추천을 해요. 네, 정말 둘레길의 역사예요. 그러네요. 정말 꼭 가봐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걷기에 좋은 계절에 이 길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멋진 풍경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김민기 씨의 길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